눈은 뭐만 한다? 빛을 그냥 뭐 한다? 받아들이는 깔때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다 나비라는 걸 프린트 해놨어요. 요걸 읽는 게 누구예요? 귀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소리 안 내고 책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읽어주지 않나요? 청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디오북 들으시면 안 돼요. 오디오북 들으시면은 그게 나중에 마스킹 소음이 되고 잠이 쫙 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뇌가 오히려 굉장히 다운돼요. 왜냐하면 나만의 속도가 있어요. 나만의 있는 리듬이 있어요. 저는 오디오북 읽으면 5바이트 쏠려요. 왜냐하면 이게 귀가 뭐랑 관련되어 있죠? 평형. 우리 왜 참을미. 그거랑 관련돼서 내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얘가 들려주는 속도가 나하고 안 맞고 이거면 이런 느낌이라서 나중에는 머리가 5바이트가 쏠려서 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어도 저는 공부할 땐 EDM을 듣고 글 쓸 때는 이렇게 올드 팝송을 들어요. 네. 공부할 때 EDM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비트가 빠르면서 고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빨리 뇌파가 움직이고 뇌파랑 맞아서 나중에는 마스킹 소음이 돼갖고 거기에 박자 맞춰서 공부가 가능해서. 그래서 아이들마다 듣는 음악은 다 달라요. 자기는 어떤 음악 들었을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공부할 때 방해된다? 아니요. 안 맞는 음악을 들을 때. 뭐랑 안 맞는 거? 뇌 귀에 소리랑 안 맞는 음악. 그래서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내요. 예. 그래서 자, 베르니케 영역이 왜 시상과 가까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바로 뭐 해야 돼요? 판독,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브로카 영역 옆에는 뭐가 있냐면요. 말하기, 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영역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브로카. 자, 다시 얘기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뭐라고요? 읽은 걸 이해해서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해서 뭐 해야 돼요? 창조까지 해야 돼요. 읽은 걸 이해했으면 분석하고 적용해서 뭐까지 해야 돼요? 창조까지 해야지. 이게 읽은 거예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라서 읽었어, 이해했어, 뇌에 반만 쓴 거예요. 읽은 게 아닙니다.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식은 쌓이는데 그 지식이 오묘한 맛을 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제가 돈이 안 되더라도 시간 내서 찾아가서 강의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의 대한민국의 99%들이 읽는 게 뭔지를 모르세요. 그냥 자원모음을 조합해서 소리값을 낼 수 있으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소리값 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 근데 대부분 이해도 못할 수도 있죠. 이해한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베르니케 영역을 다 써야 돼요. 브로카 영역 다 써야 돼요. 읽었으면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어야 돼요. 읽을 때도 뭘 써야 돼요?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읽었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내 말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말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사고라는 건 심상과 이미지, 심상의 이미지요. 심상과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사고라고 그래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사고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국어 사전에는 심상과 지식을 이용해서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죠? 판단적 사고, 종합적 사고,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사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인 걸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인 걸 이해했죠? 이걸 뭐 해야 돼요? 서술. 말로 하거나 쓰고. 저학년은 말합니다. 저학년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후 활동을 저학년은 쓰기보다 뭘 많이 해요? 몸으로 하는 걸 많이 하고 말로 하는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쓰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쓰기로 넘어갑니다. 고학년 아이들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읽을 거면 어떻게 읽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그래야지 그 책이 내게 되는 거니까. 자,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식이 필요해요. 아까 정보하고 지식은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고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 성향이라는 건 사고를 대하는 태도, 사고에 대한 가치관, 동기, 사고를 끈기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 조금만 생각해보고도 답이 안 나오면
탁 넘긴다? 사고 성향이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특정 단어,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맥락적으로 파악해서 자기가 추적해내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엄마, 뭐가 무슨 뜻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생각해보거나 이 맥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단어인데도 우리 아이가 물어봐. 그럼 어머니도 충격을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단어도 몰라? 모른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예요. 맥락적으로 파악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친절하신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단추만 누르면 뭐하니까? 나오니까. 핸드폰은 켜야죠. 지문인식해야죠. 네이버 찾아 들어가야죠. 글자 쳐야죠. 치다 보면 오타 나서 다시 백해가서 다시 쳐야 되죠. 그리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어때요? 엄마 뭐가 뭐야? 아 그거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게 아이 수준에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향. 자, 지식, 성향, 마지막이 기능입니다. 기능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도 스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거 타고 태어나는 거 아니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 분별,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추리, 이해, 그 다음에 비판, 창의, 이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킬이라는 얘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크면 다 배우겠지. 또 우리 아이가 책만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키 딱 던져주고 운전 배워 하면 배웁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장소만 있으면. 차 있고 비행기? 우리 배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 비행기 자격증 별거 아니에요. 비행기만 있으면 그 자격증 따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운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뭐랄까, 스무스한 운전 못해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가 운전을 처음부터 딱 제대로 배워놓으면 어떻게 운전해요? 아주 깔끔하게 운전하잖아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거와 똑같아요. 이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년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읽는다는 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 컨텐츠를 잘 봐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간판 읽는 것도 읽는 거예요. 드라마 보거나 요즘 예능 프로 보면 저는 TV를 안 보지만 예능 프로에 다 이렇게 무슨 자막이 나오죠. 그죠? 그것도 읽는 거죠. 그죠? 읽는다는 범위는 그렇게 문자를 읽으면 다 읽는 거고 더 넓게 얘기하면 문자가 없어도 소통하면 우리는 읽는 거죠. 그래서 읽는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독서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뭐만 한정 짓습니까? 책만 한정 지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포괄적인 범위는 철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독서 때문에 모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반드시 3가지 조건을 지켜서 읽어야 됩니다. 적서를 가장 알맞은 책을 적시에 가장 알맞은 때에 적자가 읽어야 됩니다.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원미동 사람들이 좋아. 아, 그리고 또 뭐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그 원미동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 같은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대. 어머니들 그런 정보 많잖아요. 자, 6학년 아이한테 자, 원미동 사람들 읽는 거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적서, 적시, 적자. 자, 2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좋은 책입니다. 자, 좋은 책. 아, 이건 진짜 포괄적이죠. 퀘션마크 확 서요. 좋은 책이란 뭘까? 좋은 작가가 쓴 책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는다는 게 뭔지 아셨죠? 청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읽어서 결국 뭐 만들어야 돼요? 기억을 만들어내야 되죠. 기억. 그죠? 기억을 만드는 걸 다시 제가 약간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기억한다라는 건요, 뇌 전체의 기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뇌 전체의 기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뇌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꼬리 달린 것 같은 그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위치를 바꿔서 회로를 만든다는 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만 하고 읽기만 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세포가 실제 위치를 바꾸고 전기 자극을 바꾸고 해서 뭐 하는 거야? 물리적,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선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야. 그 신경 회로가
무의식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습관을 들여서,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이 비문학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밑줄 긋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전체 챕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진짜 어렵겠다, 애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얘는 이게 힘들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니까 얘한테는 습관, 무의식이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럼 얘도 처음에 할 때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하니까 에너지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학년 아이는 이 에너지 쓰임이 짧습니다. 왜? 아직 큰 틀이 잡힌 게 아니니까. 고학년은 어떨까요? 고학년 중에서도 책 잘 읽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책 잘 읽는데 펜 들지 않고 밑줄 안 긋고 쫙쫙 읽는 애는 어떨까요? 거부합니다. 네, 거부해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이 완전히 들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서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책 잘 읽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책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도 많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죠. 걔가 그렇게 책을 잘 읽을 때 제대로 읽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했겠죠. 그렇게 어설프게 읽고, 제가 있잖아요, 반만 쓴 거잖아요. 뇌에 반만 쓰고도 그 정도 지식을 챙긴 아이라면, 그죠? 제대로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걔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는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 40년, 50년 더 살 거 생각하면 지금 네가 기껏해야 뇌 회로 만든 게 몇 년이에요? 얘가 만약에 5살 때부터 책을 읽었다 그래도 그 회로 못 만들어요? 그럼 만든 게 2, 3, 4, 5, 3, 4년이에요. 3, 4년 동안 만든 회로 네가 지금 노력하면 충분히 바꾸고, 그거 바꾸면 나머지 너의 50년, 60년 인생은 달라져. 선택은 네가 해.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패턴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뭔가를 깨닫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 머리에서는 뇌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저는 찰스 단의 종의 기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 14장짜리 책이고 이 책을 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14장까지 논리 구조가 아주 정확합니다. 40년간 글을 썼는데 40년 동안 논리 구조가 정확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파의 파장이죠. 이 파장이 글이라는 기호를 통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원서로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번역도 잘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 뇌파를 최대한 살려서.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이 사람이 40년, 50년 걸려서 형성한 자신의 뇌 신경 회로를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카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화책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런 책을 짧게 중력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제인 에어가,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이 얼마나 방대한 책입니까? 그 방대한 책을 한 권으로 줄여놓은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이 형편없는 책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독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헬스를 하면서 PT 선생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운동 가셔서 PT 선생님이시니까 전문인이잖아요. 혼자 헬스 하시는 분이 자세 좀 안 좋게 막 운동하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면 뭐 개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다 부상을 입는다는 걱정, 저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가서 얘기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분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가 뭔지 모르고 우리 아이가 무조건 손에 책 들고 읽고 있으면 독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읽고 있는 책이 뭔지 모르시면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독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이에요? 검증된 책. 우리 고전이라고 하면 최소 500년, 그죠? 최소 100년, 최대 500년 검증된 책이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그죠?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문체라든지 문장이 정말로 뭐합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성력이 뛰어납니다. 어머니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논리력 형편없고 문장 이상한 글 읽으면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 읽으면서도 이해도 잘 안 가고, 아, 이게 뭐야. 특히 그 번역문 책, 이렇게 논문 번역해 놓은 책. 그러니까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전문 분야의 책을 정말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 번역한 책 보면 로봇가 번역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면 머리 아프잖아.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통찰도 잘 안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딱 적시에 적서를, 그죠? 우리 아이, 적자가 읽어야 되는데 그 해당하는 책, 뭐다? 좋은 책. 좋은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좋은 책을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 회로가 한번 카피가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카피가 되잖아요. 또 카피가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완전히 카피가, 그게 회로가 굵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근데 엄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은 책을 선정할 때 또 책을 읽는 거요.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자, 그럼 요즘 이북 같은 거 많아요. 저도 대학에 가서 저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학생들 이런 책 안 들고 다닙니다. 저는 진짜 학생들이 가방에 그렇게 가벼울 줄이야. 패드 하나 딱 갖고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드로 읽는 건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 정보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영상을 쫙 봤다 생각해 보세요. 시상에 맺히죠? 이 시상에 맺힌 거를 내가 이해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청각으로 뭐 해줘야 돼요? 번역해 줘야 되죠. 영상은 계속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딱 꽂혀서 내가 저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몇 번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정리하려다 보면 벌써 다른 건 이만큼 영상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잘 봤어. 어디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시신경에 전자적 자극만 주고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책이어야 돼요. 종이책, 인쇄된 거. 왜? 패드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패드는 셀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서 우리 슈퍼마리오 게임할 때 마리오가 앞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죠. 마리오는 제자리에 있죠. 뒤에 배경이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마리오도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셀이잖아요. 셀. 이렇게 막 쪼개보면 100셀, 150셀이잖아요. 글자가 그렇습니다. 나는 롤을 올려서 페이지를 올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셀이 뭐 하는 거야?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시각이 바보가 아닙니다. 시각은 빛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온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그걸 뭐예요? 정말 이 파리처럼 번쩍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떤 지식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게 그 정보가 지식이 아니죠. 그 정보를 내 지식으로 만들려면 메모지 꺼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뭐 책 읽고 뭐 하듯이요? 요약하고 구조화하듯이 구조화하셔서 내 어떤 노트에다 붙여 놓으셔야지 그게 나의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지식을 여러 번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 여러 번 찾고도 뭐예요? 못 외웁니다. 그거 필요할 땐 또 찾아야 돼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눈으로 화면을 보는 것과 프린트로 된 책을 읽는 거예요. 차이. 종이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저희인데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해서 종이에 박으세요. 박고 펜으로 밑줄 긋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제가 마지막 기억을 말씀 안 드렸어요. 여기로 넘어갑니다. 제대로 책을 읽는 걸 운동 기능으로 습관 들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책을 제대로 읽으면 이게 쌓입니다. 얘도 쌓여요. 어떤 게 쌓여요? 책이 있는 경험이 쌓여요. 책이 있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 행동을 평생 반복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예, 의미기억도 많이 쌓이고요. 그러면 뭐로 넘어가요? 미래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실 여기 기억은 정크 메모리예요. 쓰레기 기억입니다. 정크. 왜? 얘는 벌써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에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나한테 찰싹 붙어서 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얘는 어떨까요? 다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떨까요?
아까 지식 얘기했지만 이거 어차피 인류가 다 뭐 한 거예요? 다 씻고 뱉어놓은 거예요. 씻고 뱉어놓은 거 난 그냥 뭐 했을 뿐이에요? 주워서 내 걸 먹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느냐? 장기 기억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안 나와요. 장기 기억의 메모리의 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거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넣을까? 얘 때문이에요. 얘 미래 기억. 미래 기억. 미래 기억이 뭐냐? 기억은 다 과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미래 기억은 말 그대로 이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예측하는 거예요. 자, 침팬지 실험을 합니다. 바나나를 저 위에다 달아놔요. 그리고 여기 네모 상자 있고 긴 막대 있고 네모 상자 있고 있습니다. 침팬지가 그죠? 미래 기억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상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봅니다. 안 닿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자기가 점프를 하면 저게 닿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떨어질 그때 그 위치쯤에 뭐 다칠 만한 걸 얘가 옆으로 치워놓습니다. 이게 바로 침팬지도 가지고 있는 게 미래 기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단순한 미래 기억 때문에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 아니죠. 아까 박사학위 하나 따려면 티슈 한 장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미래 기억이고요. 우리가 현자다, 현명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래 기억이 어떻습니까? 5년, 10년, 심지어는 1000년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100년지 대계라고 그랬잖아. 사실은 100년도 안 되죠. 더 멀리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느냐? 너네는 왜 이 다 정크 쓰레기를 그렇게 못 집어넣어서 안달이냐? 시험 잘 보려고? 그 인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순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공부하니? 결국 얘네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상황을 봐서 뭐 하는 거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이 미래 기억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해야지만 미래 기억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네. 급하신가요? 급하시지 않죠? 죄송해요. 아직 반 남았어요. 네. 네. 아이, 대학원 가시면 4시간 정도는 연강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학년별 독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독서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단계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맹하기입니다. 펜이 잘 안 나오는구나. 자, 첫 번째 단계가 맹하기. 뭐 맹하기는 말 그대로 싹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뭐 하는 거야? 육체와 정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경계성 장애인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했을 때 맹하기요. 맹하기는 태아부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가 맹하기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맹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전 맹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요. 인지 때문에 그래요. 인지는 진짜 냉정해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눈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눈덩어리가 이렇게 큰 아이는 눈밭에 한 번만 굴려도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으면 수십 번 굴려도 사이즈가 커지지 않아요. 그 이론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스노우볼 이론입니다. 인지의 냉정함. 그래서 저는 맹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맹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한마디로 해서 어휘입니다. 자, 모국어, 이중어, 외국어는 다르죠. 자, 모국어는 정말 엄마의 말, 내가 태아기 때부터 들은 말, 밖에 나가서 언제나 수시로 듣는 말, 그리고 딱히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 지금 뭐 또 우리 엄마가 또 우리 할머니도 욕하고 있구만 하고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게 모국어입니다. 굳이 까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모국어. 자, 외국어는 남의 나라 말. 모국어의 60% 이상은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말. 제가 통찰은 지식이 쌓였을 때 탁 통찰한다 그랬죠. 통찰할 수 있는 언어는 오로지 무슨 언어밖에 없어요? 모국어. 외국어는 왜 안 될까요? 외국어는 모국어의 60%의 지식 갖고 통찰할 수는 없어요. 통찰해봐야 무슨 맛이 나는 거야? 덜 익은 맛. 설 익은 맛. 자, 그럼 이중어는 뭡니까? 모국어가 2개. 가장 행운이죠.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거의 대부분 이중어예요. 중국은 뭐 성마다 중국은 TV 보시면 그
번역이 네 줄이 쫙 나옵니다. 성마다 틀려서.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는 언어만 6,000개. 인도 방송국 진짜 많아요. 인도 방송 갖고 한번 봐보세요. 위아래 좌우로 계속 이 통역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중어인 사람은 이 브로커와 베로니카 영역 사이즈 자체가 커요. 그리고 우뇌와 자뇌의 뇌량 자체가 커요. 선택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IQ 높은 민족, 한국인이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중국인이 1위. 왜냐면 중국 애들이 이중어 쓰는 거니까. 그 인도 애들이 이중어를 쓴다 그래도 우리나라 애들 못 따라와. 그래서 IQ, 지적 능력 뛰어난 걸로는 한국 사람이 탑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은 없어요. 뭐 평화상 빼고. 일본은 노벨 물리학상 17명 받았죠. 일본은 전체 그 평균 IQ가 5위권 안에는 들어요. 자, 노벨 그 물리학상 받은 사람 17명. 진짜 경이로운 숫자죠. 17명 중에 잉글리시 하시는 사람 단 1도 없어요. 누구랑 인터뷰를 하든 다 일본말 합니다. 그럼 그 논문을 어떻게 냈어요? 논문 일본말로 쓰죠. 그거 전문가가 번역해서 영어로 학술지에 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배우느라고 에너지 낭비 안 해요. 오로지 모국어에 올인합니다. 아예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의무 자체가 없어요.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외국어로는 통찰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모국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뇌 세포가 가장 많을 때는 이 나이대입니다. 뇌 세포 자체는. 근데 이건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다 사라져요. 자, 1, 2, 3, 4쯤에 우리 아이들은 변형계가 자랍니다. 뭐 이게 우리 뇌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눴을 때 간뇌, 변형계, 대뇌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파충류의뇌. 그래서 얘 때는 애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도 애착으로 썼지만 애착은 진짜 중요해요. 애착이 지능 발달의 기본 베이직이에요. 왜 베이직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관계의 욕구와 욕구입니다. 욕구. 욕망하고 틀려요.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욕망은 그죠? 채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으니까. 근데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 자율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의 기본이 애착이에요. 특히 관계의 욕구. 그래서 1, 2, 3, 4일 때는 무슨 학습 그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뭐 해줘?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죠? 몸으로 비벼주고, 그리고 애착.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끊으면서 뭐 해야 돼요? 모국어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모국어로 말씀을 하실 때 애가 옹알이 한다고 엄마도 같이 옹알이 하시면 안 돼요. 애는 옹알이 하면 엄마는 그걸 다 재진술. 아침에 엄마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세수를 하고 왔더니 엄마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나요? 이러면서 엄마는 모국어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1, 2, 3 때 변형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되뇌가 자랄 준비가 돼요. 그래서 5, 6, 7세에 우뇌가 발달합니다. 좌뇌, 우뇌가 다 있는데 발달은 뭐부터 한다고요? 우뇌부터 신경회로가 막 복잡하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우뇌는 숲을 봅니다. 숲을 본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 말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는 음가를 듣는 게 아니라 분위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음가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우뇌는요. 숲을 보는 애기 때문에 글자, 우문,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몸으로 놀아야 돼요. 오감으로. 그래서 글자 공부는 시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 아이가 좌뇌가 미리 발달이 빠른 아이다. 그러면 아이가 먼저 손가락으로 이게 뭔데 엄마 글자가 뭘로 바꾸면 뭐로 바뀌자 하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의문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 그죠? 자음과 모음. 그래서 아이가 호랑이와 오랑이의 차이를 압니다. 그럼 좌뇌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아이는 호랑이를 그림값으로 아는 거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서 그림책을 읽어줘도 손가락으로 글자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방해돼요. 아이 그림 감상하는데. 그래서 그림책은 말 그대로 뭘 위한 책? 그림을 위한 책. 그래서 앉아서 읽힐 때도 허벅지 위에 앉히시면 안 되고 아이를 앞에 놓고 아이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눈동자 가는 걸 설명해주고 같이 얘기해줘요. 한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이랑 같이 계속 얘기 나누면서 모국어로 확장시켜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과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빨간 사과가 먹고 싶어요. 식탁 위에 빨간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 엄마는 자꾸 어휘를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형, 미래형을 자유자재로 써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이제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이제 인문기입니다. 인문기. 아직 독서 교육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철저하게 하지만 굳이 인문기에는요, 우리 아이가 좌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해요?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읽기, 쓰기 가능했다고 아예 특훈을 시키시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읽기, 쓰기는 욜로 넘어가기 위한 읽기, 쓰기.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읽고 쓴다고 해서 고등사고를 할까요? 못합니다. 그냥 뭐만 할 뿐이에요? 읽고 쓰는 걸 훈련만 시키시면 돼요. 운동으로 표현해 볼까요? 운동할 몸이 있어요. 센터에 갔어요. 센터에 가서 가자마자 막 엮기 드십니까?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래서 이때는 다독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독이 목적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운동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낭독 100%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낭독 100%가 바로 해독입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까지 하고 말로만 하면 돼요. 말로만. 그럼 말로 뭐 해야 돼요? 말로 주인공이 누구야? 걔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지? 두 번째는 어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지? 이게 지식을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요. 말로 뭘 물어봐야 돼요? 감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감정. 헉, 여기 색깔이 빨간데 여기 색깔이 빨간 어때?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읽었어? 그렇게 빨리 읽었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엄마도 감정 얘기하고 아이도 뭘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왜요? 자네가 발달하는 시기라서. 자, 인문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낭독 100%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2살부터, 그러니까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는 뇌가 발달하면서 묵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낭독이 100%안 되는 아이가 묵독으로 넘어가면 인식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닌 거 고르라면 맞는 거 골라놓고. 그죠? 이렇게 읽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면 답을 다 알아요. 혼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틀려요. 인식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답을 선생님이 5번에다가 보기로 넣어놨는데 그걸 못 맞추네. 뭐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낭독 100%가 안 되고 그냥 묵독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니까 뭐 못합니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어휘라든지 쓰는 어휘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쓰는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얘는 왜 논리적으로 못 쓰죠? 당연히 못 쓰죠. 논리가 없는데.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춤법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선생님들마다 맞춤법이 중요하다 뭐하다 얘기하지만 얘는요, 의문가를 볼 수 있어도 맞춤법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일기 검사를 하지 마시든지 일기를 보지 마시든지 아니면 일기를 보실 때 맞춤법, 띄어쓰기, 논리성, 글의 분량 따위는 보지 마시고 썼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거기 오늘 친구랑 싸웠다. 친구가 내 연필을 떨어뜨려 놓고서는 주워주지도 않았다. 주워주지 얘 뭘 보셔야 돼요? 일기에서에는 감정을 보셔야 되는데 감정은 아니고 주셔주시지. 안 왔다가 뭐야? 니은 히읗이지. 이거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예요? 아직 그렇게 쓰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맞춤법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잡으라는 얘기예요?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 그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5, 6학년입니다. 5, 6학년이 돼야지 그걸 고칩니다. 그 전에는 못 고쳐요. 예. 그리고 좌뇌가 발달하고요. 자, 인문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기능적 읽기를 합니다. 기능적 읽기 여기 별이 한 번 더 들어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자, 운해도 발달했어. 변형계 발달했어. 운해 발달했어. 좌뇌 발달했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연합합니다. 뇌가 연합해요. 좌뇌와 우뇌가 뇌량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연합을 해요. 여기 중요하죠. 이때 정말로 뭐야? 기술적 스킬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은요, 뭘 할 수 있냐면요,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단락을 이해하고요,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아이들이 단어를 물어볼 때 어머니가 자동으로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앞에 문장 한번 좀 읽어봐봐.
아이가 읽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거 읽어보니까 엄마 생각에는 그 문장을 보니까 그거 같아. 아셔도 바로 자동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글자가 뭐라고 그 앞뒤 부분 한번 읽어봐봐. 엄마도 그 읽으면 계속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시연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뭐 해야 돼? 브로카에 쓰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브로카에 쓰기를 쓸 수 있다고 다 쓰나요? 못 한다고요. 운동기억으로 넘기면서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연합적, 네, 기능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 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책의 내용도 감상문 위주의 책에서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가요? 3, 4학년부터는 비문학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4학년 때는 뭐 합니까? 한국사.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읽기가 힘들어요. 해독이 안 돼요. 자, 이제 우울한 말씀을 드릴게요.